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력 새해가 내일 밝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MBTI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해가 된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열등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로 우리가 이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 되지 못했거나 내가 그들보다 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우리가 타인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어때요?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열등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보다 내가 뒤처져 있다거나 내가 세운 기준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죠. 제가 이제 그 열등감을 발판 삼아서 그거를 화력으로 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열등감을 이용해서 극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걸 화력 삼아 어떤 결과물, 성과물을 내기까지의 그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열등감에 머물러 있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 감정 자체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좀 타인하고 많이 비교를 당하고 평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좀 경쟁을 추구하고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타인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사회라는 거를 우선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타인이랑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타인과 같은 시선으로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지금 나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만족한다면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삐집고 들어올 그런 틈이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알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머리들도 똑똑하지만 교육도 되게 많이 받고 공부들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서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열등감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막 이런 건 다 알죠. 근데 감정이라는 게 그 이성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선은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걸 표현을 해버리면 굉장히 속 좁고 쪼잔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옆에서 막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것 뿐인데도 막 거기서 공격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또 사람들이 막 쟤는 저런 애야 뭐 저렇게 애가 찌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거는 열등감은 감정이에요. 열등감이 일어나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안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냥 보통의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타인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대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30대는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40대는 뭘 해야 된다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으면 뭘 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이런 사회적 기준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딱딱딱 나를 맞추려고 자꾸만 하는데 그리고 그 어른들도 계속해서 그런 거를 강요하는데 어떻게 내가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안 느끼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딱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아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겠죠. 사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 않아서 네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많아요. 한국이 특히 그 성과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선 먼저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차라리 드러내세요. 드러내고 화가 나고 슬프고 뭐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이런 감정들은 차라리 드러내서 표현을 하면요. 그냥 공기 중으로 그냥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날아가거든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면 나중에 폭발하지만 차라리 적절하게 그때그때 해소를 하면은 차라리 더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욕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인 거고 열등감을 느껴서 그 열등감을 표현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법을 어기고 내가 무슨 엄청 잘못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열등감이 느껴지면 그 열등감을 좀 드러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나를 뭐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어떠한 거를 했는데 어떠한 점에서 내가 그런 열등감을 느낀다. 나 좀 되게 너무 찌질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내가 안 그러려고 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라는 감정을 좀 드러내 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날아갈 거예요. 적절한 반응을 받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제부터 세 번째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좀 생산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우선 이 열등감이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열등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는 좀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 좀 해방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벗어나는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열등감에 잘 빠지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가능하시면 인스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블로그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 하나의 계정을 하나 파시면 좋겠어요. 그 열등감을 주제로 한 그 내용들만 기록하는 블로그를 하나 파시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는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날 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SNS에다가 타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 SNS에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글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내가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시는 수단으로서의 SNS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거는 대학에 붙는다거나 뭐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살을 뺀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력을 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시도를 했어도 성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살을 빼고 뭐 돈을 벌고 외모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 뭐 어디를 붙고 이런 거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한순간에 느끼는 열등감을 그냥 해소하고 넘어가고로 그냥 임시방편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나 그 마음이 밑바탕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 더 많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해결되면 또 여기서 열등감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열등감을 어떻게 내가 다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건데 책에 써준 말 뭐 좋은 말 되게 많죠. 어디 뭐 유튜브에서 들어보는 강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말도 많고 다 정말 너무너무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거 내 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로그 같은 SNS에다가 내가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지에 좀 기록을 하시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열등감을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니까 내가 마음이 어떻다라든지 그래서 나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 쓰시는 거 되게 좋아요. 사실 우리가 보통은 SNS에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날 얕볼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이 동조하고 동의하고 응원해주고 같이 거기서 또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과정이고,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 기복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오늘은 썼지만 내가 어떤 열등감을 느꼈어 라든지 그런 거를 느껴서 내가 막 걔가 너무 미웠어 막 이런 감정들을 느낀 거를 막 쓰셨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감정 기복이 있어, 오늘은 썼지만 내일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너무 소진되고 막 너무 힘들다 보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써도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결국에 뭐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못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지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은 거기서 감정적으로 그 지속하지 못하게끔 나를 막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일주일이고 6개월이고 지속하기만 하면 돼요. 한 달 만에 쓰든지 6개월 만에 쓰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대신에 그렇게 천천히 기록하면 천천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속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아마 쓰시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이 열등감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세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건대 첫 번째로는 응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나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나도 그래, 동조해주는 사람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쓰신 그런 기록들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걸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변화해야지라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이미 이룬 사람이, 이미 가진 사람만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단계는 굉장히 낮은 단계일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면, 첫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를, 나를 직면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또 같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기록의 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루 이틀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강박적인 거 가질 필요 없고 지속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을 쌓아 가시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열등감만 느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매일매일 열등감만 느끼는 것 같았어도 첫 번째 쓴 날하고 30번째를 쓴 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상호작용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꼭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열등감에 대한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다면은 대단한 용기라고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거기서 이미 한 발짝 나갔다고 생각해요. 또 SNS라는 것 자체가 약간 행복만 전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되는 거니까. 근데 혹시 남들한테 드러내는 게 정말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공개로 쓰셔도 돼요. 그거 나만 봐도 돼요. 다른 사람이랑 소통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상담은 상담자가 맥락을 짚어주고 그때그때 반영해주기 때문에,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반영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그냥 감정을 싸지르기만 하지 말고 그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계속 읽어보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수지 바닥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몸 밖으로 꺼내서 이 세상으로 날려보내면요, 이 몸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저수지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왜 수영할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물에서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좀 빼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세상으로 좀 날려보내면 좀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발돋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더 빨라지실 수 있어요.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아마 금방 그 감각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추진력을 얻어서 금방 물 위로 탁 차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새해가 되면 항상 시작하는 작심삼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작심삼일을 느끼면 결국엔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또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단순한 존재예요.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인간의 몸과 이 뇌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딱 몸이 딱 변화하고 생각이 딱 변화하고 갑자기 오늘부터 right now, 오늘부터 갑자기 난 새 사람이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또 못했어, 나 작심삼일밖에 못했어, 내가 그렇지, 이런 비난 절대 금지. 절대 안 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지, 내가 그날 갑자기 인생이 팍 90도로 꺾였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랄 때 나이테가 쌓여서 나무가 성장해서 굵기가 두꺼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갑자기 결심했어, 나 오늘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어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나무 두께가 이만해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거를 반복해야지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이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 판타지예요, 판타지. 제가 결혼할 때 착각한 게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이거 판타지. 절대 사람 안 바뀐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 나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오늘부터 이렇게 했어, 딱 나는 오늘부터 90도 딱 바뀌는 거야, 이건 판타지죠. 차라리 제가 볼 때 SF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설정들이 훨씬 더 실현되기가 더 빨라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시도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실패했더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언젠가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심 3일도 괜찮고 한 달도 괜찮고 2달 있다 해도 되고 6개월 있다 해도 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작심삼일에 이렇게 해서 또 끝났어, 못했어 라고 그걸 아예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6개월 지났어도 하고 한 1년 지났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1년 2년 안에 내가 이걸 다 이루려고 하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나의 과정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뭐 1년 2년 만에 뭐 급성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막 변화하고 발전하겠어,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배경이나 나의 환경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면 나한테 좀 여유를 주세요. 강박적으로 나를 강압적으로 막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지 말고, 그 지속할 수 있는 그 허들을 좀 낮춰서 할 수 있게끔 스스로한테 좀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열등감이 오는 경우가 우울증인 경우에 더 많이 오거든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잘 다루게 되면요, 더 이상 타인의 소유나 타인의 성공이나 타인의 어떤 성취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서 내가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있는 그대로 행복해져요. 그게 뭘 해서 더 좋고 나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고 기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등감과 마주하고 열등감을 좀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해 혹시 계획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오늘이 1월 31일인데 제가 지금 회사 다닌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근속 휴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기근속 휴가를 좀 다녀올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원래 작년에 수술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계속 미뤄가지고 올해는 좀 수술을 해서 병가를 좀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꾸민다거나 가꾸는 것보다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몸 관리를 좀 하려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를 좀 더 알리고 저의 얘기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가 김창욱 강사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김창욱 강사님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그분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막 재미있고 막 이런 메시지를 주셨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게 변화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와 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 또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좀 위로를 전해주고 싶고 손 내밀어주고 싶고 언젠가는 이런 터널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응원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하고 같이 얘기 나누신 거 꼭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저하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